이 채널은 위 업체 후원자들과 함께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MJ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멘스 STL 랭귀지 이제 타이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이제 뭐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PLC 제어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 능력 중 하나죠. 그래서 타이머 한번 배워봅시다. 자, 타이머. 시메틱 매니저로 들어가서 STL 랭귀지 한번 시작해 봅시다. 먼저 클로즈 다시 하고 열게요. 프로젝트 오픈을 해가지고 우리 STL 그때 만들어 놨었던 프로젝트죠. 300PLC에서 STL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열어가지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인스트럭트 뉴 오브젝트 펑션을 들어가가지고 FC 6번에다가 이제 타이머라고 쳐서 새로 만들고요. OB1 들어가가지고 타이머 FC6을 콜 하겠습니다. 콜 FC6 이라고 치면 타이머가 생기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가고 타이머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은 스타트 컨트롤 R 해서 타이머라고 이제 새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타이머는 진짜 STL로 이제 타이머를 쓰게 되면은 여태까지 배웠었던 이제 로드 트랜스, 뭐 A, 는, 뭐 이제 R, 셋, 리셋 뭐 다 나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하나씩 한번 봅시다. 이제 타이머에서 이제 라다에서도 뭐 똑같은 단어로 사용을 하는데 먼저 SD가 있고요. 그 다음 SF가 있습니다. 이것부터 차근차근 한번 배워볼게요. 자, A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비트가 몇 번인지 한번 봅시다. 컨트롤 Alt R 눌러가지고 크런스 레퍼런스를 열어가지고 Yes에서 어사이먼트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250번, 51번을 뭐 썼네요. 그러면 252번부터 시작해 봅시다. 252번부터 A M 252.0번이 들어오면 뭐 로드 타이머니까 이제 타임이 필요하겠죠. 로드 S5T 샵 뭐 예를 들어서 5초다 OS 이런 식으로 로드를 하고 일단 시작이죠. A가 들어오면 5초라는 시간을 불러와 가지고 SD 이제 온 딜레이 타이머를 SD라고 합니다. SD T1 이런 식으로 만들게요. 컨트롤 S에서 저장을 해놓고 시뮬레이션 한번 해봅시다. 런 P 해가지고 준비된 상태에서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집어넣읍시다. 예스 다시 시작해가지고 문제없이 런되는 거 확인하고 252번이었죠? 252번하고 타이머 1번 확인해 봅시다. 자, 모니터링을 걸어가지고 한번 상태를 같이 볼게요. 252.0을 살리면 5초가 돌아가고 시간이 돌아가죠. 시간이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위치에서는 딱히 변하는 게 없어요. 뭐 바뀌는 게 하나도 없죠. 그냥 켜졌다라는 그 아래로랑 STA라는 이 신호만 그냥 깜빡깜빡 하는 거지. 이 뭐 시간이 돌아가는 건 표기가 하나도 안 됩니다. 여기서는 시뮬레이션 상태잖아요. 이게 좀 데이터 처리가 하나도 안 돼 있다는 뜻이죠. 어허, 이게 하나도 지금 데이터 처리가 안 되고 있구나. A 시작점인 M252.0이 들어와서 5초라는 시간을 불러와서 타이머 1에다가 이제 줬지만 실제로도 돌아가죠. 근데 뭐 특별히 받아낼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돌아가고 있는 시점의 시간, 현재 지금 돌아가고 있었던 T1이라는 이 시간이 있었죠. 그걸 일단 먼저 받아봅시다. 그럼 로드 T1 해서 로드 다음에는 무조건 트랜스퍼였죠. T 트랜스퍼 MW 253번으로 저장을 할게요. 다시 모니터링을 해봅시다.
그 다음 다시 눌러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시간이 쭈루룩 돌아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어요. MW253에 현재 남아있는 시간 데이터가 쭈루룩 돌아간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이렇게 하면 남아있는 시간 데이터를 받아왔어요. 남아있는 시간 데이터를 받았어. 그러면 이제 타이머가 동작을 해서 5초라는 시간이 다 되면 온 딜레이니까 이제 켜지겠죠. 켜지는 건 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T1을 또 뭐 어떻게 해야 또 켜질까? 로드 T1 해서 트랜스포 MW 하니까 시간이 들어갔어. 그러면은 데이터는 A 이제 켜지는 게 필요하겠죠? T1, A, T1, A, T1이 들어오면 는 M252.1 이라고 합시다. T1이 켜지면 M252.1을 켜라 라는 신호로 바꿀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눌렀을 때 활성화가 되고 SD-T1이 활성화가 되고 T1 트랜스퍼로 통해서 MW253의 데이터가 들어가 시간 데이터가 남아있는 시간 데이터가 들어가고 AT1 하면 252.1이 그 최근 마지막 결과값을 이제 기억하고 있다가 시간이 다 흘러가면 결과값을 주는 실제 타이머 동작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STL에서는 조금 귀찮지만 하나하나 일일이 불러가지고 T1에 들어간 시간이 몇 초고 최초 트리거가 뭐고 어떤 타이머인지를 최초에 설명을 해주고 로드해서 T1에 있는 시간 데이터를 받아서 또 별도로 집어넣어줘야 되고 AT1 이제 하나의 비트로서 이제 받아가지고 이런 출력을 주겠다라는 것까지 해줘야 귀찮지만 이렇게 해야 이제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독특한 거 하나. 이제 라다에서는 이제 이게 없었는데 이제 STL에서 있는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메뉴에 이제 줄을 비우고 A, M, 2호 2.3번이죠? 3번. 2번인가요? 2번이라는 걸 만들고 여기다가 FRT1이라고 해서 FR이라고 하는 이제 펄스 이네이블, 타이머 이네이블이었나? 이네이블 타이머일 겁니다, 이게. 이네이블 타이머라는 걸 하나 더 추가할게요. 요거는 이제 좀 특별하게 이제 있는 건데, 한 번씩 FR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0번을 누르게 되면 온 딜레이 타이머니까 시간이 다 돌면 켜져요. 오케이. 시간이 다 돌면 켜집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5초가 지나면 이 1번이 켜지게 되는 게 이제 T-on, 이제 on delay 타이머예요. 근데 자, 제가 0을 눌렀을 때 돌고 있잖아요. 근데 2번을 눌러서 FR을 주게 되면 상승 엣지가 될 때마다 시간이 다시 초기화가 돼서 다시 돌아갑니다. 명령은 계속 주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시간이 초기화돼서 다시 돌아가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FR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 애들이 한 번씩 이렇게 짜는 경우가 있는데 타이머가 무한히 돌게 해놔요. 계속 FR을 주면서 제 시간 안에 신호가 들어오지 않거나 중간에 어떤 특정 신호가 들어오지 않는 걸 체크를 해서 FR을 계속 칩니다. 그러면은 FR이 계속 치니까 타이머가 무한히 돌아갑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타이머가 끝나지를 않지라고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타이머는 계속 무한히 돌 겁니다. FR을 계속 치고 있으니까 이 아저씨가. 정말 기분 나쁜 프로그램이 한 번씩 있어요. 도대체 왜 안 끝나지라는 타이머가 무한이거든요. 계속 치니까. 그래서 이 FR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STL에서는 조금 신기한 분이긴 한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응용을 하면 이제 두 번째 라인으로 가서 A, M, 252.0 우리 스타트 버튼 그 다음에 로드 S, 5T, 샵 뭐 4S 정도로 하고 이제 온 딜레이를 알았으니까 오프 딜레이도 알아야겠죠. SF T2라고 해서 T2 받고요. 그 다음에 로드 T2 트랜스퍼 MW 255 하고 A T2면 M 252.3번이죠. 3번
네, 3번이라고 이렇게 딱 만들게 되면은 이제 SF 오프 딜레이를 알 수 있죠. 오프 딜레이는 거꾸로 신호를 줄 때 켜져 있다가 이제 시간이 다 지나 그 사람이 눌렀을 때 쭉 같이 켜져 있다가 내가 손을 떼는 순간에서부터 시간을 재가지고 신호가 꺼지는 타이머죠. 그러니까 좀 더 길어지게 만들어주는 기능. 그러니까 딜레이 타임을 넣어서 꺼지게 해주는 기능이죠, 정확하게. 그래서 이 0번을 제가 끄게 되면 그때부터 시간이 돌아서 뚝 떨어지게 되는 기능이죠. 누르면 온 딜레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다 지나면 켜지고, 오프 딜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뗀 순간부터 시간을 재가지고 몇 초 뒤에 딜레이를 가진 상태에서 이제 꺼지는 기능이죠. 눌렀다가 제가 여기서 이 2번을 눌러가지고 계속 장난질을 하면은 이렇게 시간이 무한히 계속 늘어납니다. 다시 이제 리셋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손을 떼는 순간 이제 이게 돌아가고 또 여기서 또 장난질을 치게 되면은 이 오프 딜레이도 계속 무한히 또 장난질 또 당하게 됩니다. 계속 빙빙 돌아요. 끝나지를 않습니다. 계속 켜지게 돼요. 요렇게 되는 게 이제 SD, On Delay Timer, SF, Off Delay Timer입니다. 요 두 개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부터는 이제 요 바꾸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S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SF랑 이제 비슷한 건데, SF는 내가 신호를 누르고 누르는 순간부터 켜져가지고 쭉 누르고 있다가 뗐을 때 좀 더 켜져서 끝나는 타입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수조 탱크에 있는 솔밸브 같은 거라던가 모터 같은 걸로, 펌프 같은 걸로 이제 끌어올릴 때 한 10초 돌고 끝내라고 했지만 10초 돌고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시간을 좀 더 줘서 유량을 더 줄인다거나 어떤 특정한 물건에 압력을 더 준다거나 해서 센서에 좀 더 여유를 주기 위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SE 같은 경우에는 이제 SE를 봅시다. SE 이거랑 또 뭐 비슷한 방식인데, 이건 익스텐드 펄스 타이머라고 해가지고 이제 펄스라는 단어가 들어있고 익스텐드라는 말이 들어있죠. 이제 확장되는 펄스 같은, 이제 뭐 말 자체는 뭐 그냥 확장하고 펄스가 받는 방식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출력 같은 거나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입력 부분 쪽에 좀 더 관련이 많은 놈이 이제 SE인데, 익스텐드 펄스 타이머, 이 SE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하게 2.0을 주게 되면은 한번 반짝하면은 시간이 돌고 시간 이후에 꺼집니다. 아까 오프 딜레이 타이머랑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펄스만 받으면 동작을 하고 얘를 막을 수는 없어요. 쭈르륵 돌아서 시간이 지나면 꺼집니다. 그러니까 입력 신호 같은 거가 좀 뭔가 이걸 뭐라고 하지? 톨러런스라고 하죠. 톨러런스라고 해서 이제 꺼졌다 켰다 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에 이제 한 번이라도 딱 들어오면 그 신호를 길게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 딜레이 같은 경우에는 출력 같은 거를 좀 더 길게 눌러주는 느낌이라면, 이제 익스텐드 펄스 타이머는 이제 입력 부분에서 아주 간헐적으로 까짝까짝까짝거리는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펄스로 한번 받아가지고 그걸로 길게 신호를 더 증폭시켜주는 뭐 이런 방식의 타이머라고 보시면 돼요. SE. 그래서 뭐 온딜레이 타이머나 오프 딜레이 타이머 뭐 달아도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사실 똑같아요. 잘 생각해보면 SE나 SF나 사실 잘 생각해보면 똑같거든요. 입력에다가 SF를 달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켜졌다가 꺼지는 순간부터 3초잖아요. 그러면 신호가 3초 증폭됐죠. 펄스도 마찬가지, SF도 마찬가지로 신호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3초 라고 보면 둘이 비슷하죠, 잘 생각해보면. 근데 좀 다른 차이점은 SE 같은 경우에는 펄스로부터 3초고, SF 같은 경우 오프 딜레이 타이머는 신호가 끝나는 하강 엣지로부터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온되어 있는 시간을 포함할 거냐 안 할 거냐의 차이죠. 사실 그 두 개는 약간 좀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P라는 게 있어요. SP. 요건 이제 펄스 타이머. 이제 요게 펄스 타이머라는 건데 SP로 한번 봅시다. SP로 한번 봅시다. 펄스 타이머. 이름부터 벌써 펄스 타이머죠. 그래서 영을 한번 까짝 하면은 뭐 없죠. 이게 뭐지? 이렇게 되죠. 다시 꾹 누르고 있으면 시간이 쭉 돌아서 꺼집니다. T1이 꺼졌어요. 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특이하다기보다는 이제 시간적인 부분이 좀 더 강화된 출력 같은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원래 까짝까짝 하면은 켜질 때만 켜지죠. 켜질 때만 켜지고 끄면 꺼지는데 켜져 있는 동안에만 동작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5초로 해놨잖아요. 이걸 2초로 바꿔볼게요. 2초로 좀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펄스 타이머라고 그 시작으로부터, 그러니까 타이머 시작으로부터 T1이 이제 켜져가지고 쭉 가는데 2초 동안만 켜지고 끝. 그러니까 상승 엣지를 받아서 내가 원하는 시간 동안만 출력이 나가라. 앞에 신호가 있더라도, 활성화가 있더라도. 볼게요. 2초로 제가 줄였습니다. 누르는 순간 켜지고 2초 동안만 켜진 다음에 꺼져요. 그러니까 나가는 출력의 시간을 제어하는, 정확하게 어떻게 신호가 더 들어오고 잘못 들어오더라도 2초까지만 출력이 나가게끔 제한하는 기능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가는 출력의 시간을 제어하기 위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이제 SS, 이제 리텐티브 온 딜레이 타이머거든요. 리텐티브 온 딜레이 타이머. 이름만 들어도 딱 아실 겁니다. 이제 S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하게 하나가 더 들어가게 있어요. SS로 바꿔볼게요. 모니터링을 하고 SS로 변경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누르면 2초 뒤에 켜지죠. 오케이. 근데 이제 끄면 이게 안 없어지고 남아있어요. 이게 리텐티브니까 한 번이라도 키면 켜지면 이제 셋된 겁니다. 셋. 그래서 원래 여기다가 이 T1 같은 경우에는, 이제 SS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A M 252.4번이죠. 4는 이제 RT1 이렇게 해서 리셋 T1이라는 걸 꼭 넣어줘야 됩니다. 리셋 T1 이렇게 해서 4번인가요? 4번 눌러서 리셋을 꼭 해줘야지 이제 지워지고 다시 시작. 켜지지만 않으면 기억이 안 남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켜지면 리셋이 반드시 있어줘야지 취소가 된다. 요놈 같은 경우에, SS 같은 경우에는 외국 애들이 그 알람용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뭐 특정 시간 이후에 이 타이머가 셋이 돼버리게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알람으로 신호를 많이 처리하기도 해요. 그래서 타이머 자체로 그냥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짧게 그냥 끝내기 위해서 셋 리셋 바로 안 가고 온 딜레이 타이머를 걸어가는, 만드는 경우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 이제 STL 관련된 타이머 명령은 다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FR은 enable이라고 해서 다시 시작하는, 타이머 시간을 다시 초기화시켜서 다시 시작하는, 그러니까 활성화 상태 중에 시간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FR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SD가 이제 on delay 타이머, SD. 그 다음에 SF가 이제 오프 딜레이 타이머. 그 다음 SE가 extend pulse timer라고 해서 신호를 좀 더 증가시켜주는, 펄스로부터 시간을 더 길게 늘려주는 방법이고, SP가 이제 신호를 제어하는, 신호의 길이를 한계 설정을 하게 하는 SP. 그 다음에 SS,
이 리센티브 온 딜레이 타이머라고 기억을 하게 하는, 한 번이라도 켜지면 리셋이 필요하게 되는 방식으로 SS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만들 때는 A 해가지고 신호는 최초 신호를 어떤 특정 A로 주고 로드 S5T 샵 ES 이런 식으로 시간 값을 로드를 해가지고 어떤 타이머 방식으로 T1에다가 시간 몇 초를 주겠다 던져주고, 다음에 다시 로드 해가지고 T1을 로드를 할 경우에는 그 트랜스퍼로 하면 T1에 있는 그 시간, 현재 돌아가는 시간을 집어넣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A로 이제 접점식으로 T1을 부르게 되면은 이제 A1이 활성화되는 그 비트 자체를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특정 타이머들 R로 리셋도 할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 시간 타이머 한번 배워봤습니다. 네, 강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